네, 내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막을 끝으로 중국 양회가 모두 끝이 납니다. 이번 양회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변화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이번 양회에서 나온 핵심 내용들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보고 올까 합니다. 박소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후에 폐막합니다. 양회는 그의 국정 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이벤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가장 시작에서 주목하고 있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경제 정책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는 5%를 제시했습니다. 계속되는 중국 내 경기 침체 그리고 트럼프 2기, 미국과의 격해지는 무역 전쟁 속에서도 작년, 재작년과 같은 수준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목표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가 아닌 2%로 낮췄습니다. 약 20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치를 내놓으면서 중국도 수요 둔화를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재정 적자율은 역대 최고인 GDP의 4%로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지출 강도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음 국방 예산 증액폭은 전년 대비 7.2%로 설정하면서 4년 연속 7%대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 외교 예산은 지난해보다 8.4% 늘리면서 미국과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실업률 목표는 5.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또 신규 고용도 1,20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 또한 더 늘리는 모양입니다. AI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에는 작년보다 10% 늘어난 3,981억 위안을 배정하면서 미국의 기술 봉쇄에 맞춰 자체 첨단 기술 개발을 돌파구로 삼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핵심 인프라에 7,350억 위안을 투자해 부동산 시장 살리고 1조 3천억 원 위안어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수요를 자극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국유 상업은행의 자본 확충에도 5천억 위안을 쓰기로 했고요. 2구 환신 정책에도 3천억 위안을 쓰는 등 지난해 GDP의 3.6%가량을 올해 내수 확대에 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여기에다 오늘 또 전국의 22만 곳, 3,900만 호 규모의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죠. 부동산 침체 문제에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양회에서 나온 숫자들을 보면 지난 12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90년대 이후 역대 최대 강도의 재정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시장 기대치보다 약했다란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당초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예상 규모는 2에서 3조 위안으로 실제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국내 전기전자 업종에 영향을 주는 2구 환신 부문도 시장 예상치에 하단이 배정됐습니다. 특수채 쿼터도 인프라 투자보다는 기존 재고 조정과 지방정부 리스크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에 향후 재정 집행 속도와 추가 부양책 여부를 주시하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눈높이 낮출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정보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양의 주요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자, 소장님, 최근 이 국제 정세 상황에서 몸값이 제일 높아지고 있는 분이 저는 우리 소장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을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모시게 됐는데 중국 경제 정책의 큰 줄기가 이제 좀 달라지는 것인지 이번 양회를 보시면서 좀 느끼신 변화가 있으세요? 네, 이번 양해에 대한 그 한 줄 평을 하면요. 중국이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의 대결도 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요. 네. 지금까지는 충돌 예방에 방점을 뒀다면 올해부터는 충돌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충분한 실탄을 쌓아놓고 미국 일강의 반도체 그리고 AI 기술 패권에 대해서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네. 이거와 관련해서 당장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무기는 6G와 관련된 저궤도 위성 사업들을 올해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게 되고요. AI와 관련해서 중국이 지금 5개 하이테크 단지를 만들어서 대학교만 하지 탑
그 AI와 관련해서 세계 100위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중국이 49곳이나 됩니다. 예. 4만 명의 AI 근로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초봉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 공무원의 7.5배 정도 고임을 받는데도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왜 이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중국에서는 바코드에 찍힌 소비재 품목이 무려 1억 9,113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AI 융합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대량으로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AI를 탑재해서 가사뿐만 아니라 좀 복잡한 작업에도 쓰이는 로봇이 2천만 원대에서 공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첨단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상당히 강화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중국이 마련한 실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재정 적자를 지난해는 800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1,100조 원까지 늘렸고요. 네. 초장기 특별 국채 같은 경우는 200조 원에서 260조 원, 그리고 지방 정부 채권 같은 경우는 780조 원에서 880조 원으로 늘렸는데요. 나라가 빚을 많이 낸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죠. 이거는 뭐 아무래도 회색 콜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하고 관련된 것은 적당한 시기에 금리나 지준율을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달러가 강세 가도록 위엔화가 약세 정책을 펼치면서 언제든지 중국발 위엔화 쇼크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소비와 관련해서 이제 내수 부양책이 그 정책 우선순위 1순위로 올라왔는데 이전까지는 실질 생산력이 우선순위로 올라왔지만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는 이미 90%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예. 이제 내수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들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전인대 주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상당히 좀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당장 올 들어서 그런데 2월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 수출 둔화가 좀 여실히 확인되고 있거든요. 2월까지 2.3%밖에 수출 성장을 못했다. 이런 지경에서 내수 부양만으로 5% 목표 달성이 지금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건 불가능한 수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국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에 AI 시스템을 접목을 시켜가지고요. 중국 정부가 그 바라는 목표까지 과거 같았으면 지방 정부의 통계 데이터들을 다 바꿔가지고 하는데 수주일이 걸렸는데 예. 지금은 이런 그 AI에 의해서 이런 그 통계 데이터를 중앙 정부가 좋아하는 데이터는 2배로 그리고 싫어하는 데이터는 반으로 줄여주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불과 그 20분 안에 이런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올해는 중국 정부가 2035년 대비 2035년까지 2020년 대비 GDP를 2배 올리는 목표가 4.8% 정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4.8% 성장에 좀 맞추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수출이 안 되면은 전기 자동차나 2차 전지, 신에너지, 드론 같은 신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철강, 선박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공업 생산력이 한 500배 정도가 되는데 수출이 안 되면 이게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덤핑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아시아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관세 전쟁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입니다. 5%는 못 미치겠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중국 첨단 기술 개발 속도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반도체 역량이거든요. 이미 이 국내 반도체 역량을 기초 역량이 한국을 뛰어넘었다, 중국이. 국내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좀 위협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첨단의 기술, 반도체 기술을 100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90, 그리고 중국은 94. 소위 말해서 첨단 패키징과 관련된 기술은 우리가 우위를 보고 있지만 예. 레거시 반도체라고 해서 28나노미터 이상의 반도체는 중국이 이미 시장 점유율을 절반 정도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올해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서 칩 성능도 향상시키고요. 소비 전력을 줄인 3D 스테이킹이라는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세계 시장 점유율은 거의 3분의 2 이상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한 10나노미터 이하의 그 최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3%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사실 앞서서 말씀을 좀 주셨지만 지금 중국 제조업의 어떤 굴기를 가능케 하는 거는 결국 AI의 성장 덕분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로봇이며
스마트폰 뭐 이런 것도 다 AI를 붙이면서 굉장히 큰 혁신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주말 사이에는 또 이 AI 에이전트 마누스가 또 화제가 됐단 말이죠. 앞서 우리 그 연구원님과 전화 통화에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평가를 줬는데요. AI 진화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중국에? 중국의 AI 진화 속도는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 AI 플러스 그 정책을 펼친 지 2년 만에 마누스뿐만 아니라 알리바바에 나오는 대형의 AI도 지금 출시가 됐고요. 네. 이 부분은 애플 핸드폰에도 적용이 될 정도로 상당히 고기능 사양입니다. 딥시크뿐만 아니라 4,700개나 되는 AI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인 신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플러스 융합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인공 초지능과 관련된 사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자신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네. 인공 초지능이라는 것은 인류보다 1만 배 정도의 지성을 갖고 있는 AI를 두뇌와 좀 연결시키는데요. 이는 그 일론 머스크가 두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그 연산 능력을 강화시킨다든지 또한 인류의 그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누게리병, 당뇨 뭐 이런 것들을 조기에 진단하는 시스템을 하는데 중국은 이거와 관련된 규제가 없어가지고 네. 이 부분에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AI와 관련된 진화 속도는 우리가 상상보다 빨리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제는 정말 뭐 우리보다 저만치 멀리 가고 있는 중국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네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이 관세 전쟁 얘기를 또 이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당장 오늘부터 미국산 농산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가 지금 부과되기 시작했고요. 미국은 또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는 유예를 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유예는 쏙 빼놓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더 이상 물러서질 않아요. 지금 왕이 외교부장 모든 유형의 전쟁에서 미국과 맞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 중국은 맞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중국은 의외로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네. 충분히 그 무역 전쟁이 기술 전쟁으로 다시 금융 전쟁으로 추방 전쟁으로 확대될 것에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은 0.8% 떨어지고요. 네. 중국은 마이너스 0.9% 떨어지지만 충분한 실탄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래 공포가 지금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히토리 수출 통제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그렇고 미국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중국 같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계 관세 부과를 하는데 1,700억 달러 하이테크 쪽에 보조금 준 것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제품에 대해서도 150에서 200% 그리고 대만과 관련된 압박을 강화시켰을 경우에는 200% 관세를 부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상반기 내내 관세 전쟁은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중국 증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작년부터 부양한다 얘기는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국 증시가 상승 추세로 돌아선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랄까요?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와 상관계에서 같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달리 움직이냐를 보는데 0.33입니다. 거의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딥시크 쇼크 이후에 조정을 주면서 특히 M7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새해 들어서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중국의 M7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무려 35% 상승을 했고요. 작년 12월까지 비교를 했을 경우에 홍콩의 항생 그 테크 주식 같은 경우에는 30개 중국 기업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예. 무려 6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테크주들의 상승이 있는데 보통 그 과거 사례를 보면은 국제 분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 중국 증시에 유입이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2020년도, 2017년도에 중국이 미국보다 앞섰는데 그때하고 비슷하게 현재는 딥시크 쇼크발 충격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고도의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해외 그 매수세를 좀 자극하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를 꺼려온 데에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정부가 민간 기업을 탄압하는 일종의 거버넌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지적을 해왔는데 알리바바 마윈 창업자가 한 소리 했다고
쫓겨났던 그 사태를 모두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올 들어서 시진핑의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뭐 기업인들 만나서 뭐 대화도 하곤 하는데 실제 이제 중국 정부를 좀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는 형성이 된 거라고 보시는지.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국진 민태라든지 공정 부유 정책을 잠시 접고 미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현재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의 그 역동성을 다시 살리겠다는 생각인데요. 이 때문에 2월 17일 날 민영 기업과 시진핑의 그 좌담회 과정에서 마행과 악수하면서 민영 기업을 좀 어느 정도 좀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뭐 중국 증시는 원래 정책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투자가들의 심리는 자극한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거버넌스 리스크죠. 회계 그와 관련된 투명성이라든지 공시 관계도 좀 해야 되고 지배 구조도 개선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거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타피오카 빠진 버블티처럼 외국인들이 볼 때는 단기적인 시장에 좀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믿음을 줄 수는 없는 시장이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연초 분위기를 타고 중국 증시에 관심 갖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다른 시장과 다른 어떤 중국 증시만의 우리가 좀 투자 매력을 찾아볼 부분이라면 어떤 걸 혹시 꼽아주시겠어요? 네,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 수급 측면에서 연기금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네. 연기금 같은 경우, 그다음에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전체 한 40% 정도 거래를 차지합니다. 이들 중에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640조 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데 이 중에 10%만 투자되더라도 64조 원 정도가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중국 안에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는데 AI가 접목시킨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생산 효율이 무려 15% 늘어났고요. 지리자동차라든지 BYD 같은 경우는 고도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AI 때문에 완성이 됐고요. 네. 또 헬스케어 쪽에서는 새로운 진단 시스템이 도입됐고 초상은행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대출 심사도 일주일 하던 게 무려 지금은 2시간 만에 단축될 정도로 새로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주목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에 지금 AI가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혹시 AI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폭풍 질문에 응답 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